그때 못 버티면 말 그대로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옵션으로 해지하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폭락장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지금 보기에 따라서 주식도 좀 불안해 보이고요, 부동산도 좀 불안해 보이고요, 채권도 좀 불안해 보입니다. 금, 은, 비트코인, 달러 모두 다 좀 불안정이라기보다는 불안해 보이죠. 어찌 보면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해서 너무 안정적이라서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한 군데서 보가 터지면 와장창 무너질 가망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들 많이들 합니다. 극심한 조정기가 한 번은 올 것이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나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동네 아이들도 조정기가 한 번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냐고 물어보면 다들 오기는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요즘 참 재밌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언제가 고점이 될지 저는 대충 감은 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답이 없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뒤쪽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모두들 오기는 올 거라고 하는 조정장, 좀 무섭게 이야기를 한 폭락장이 오는 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왕에 보신 거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다가 마실 거면 지금 그냥 그 밑에 있는 다른 영상 보십시오. 보다가 중간에 말면 혹시나 오해를 하셔서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 양쪽 다 오를 만큼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폭락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대비를 하는 것을 해지를 한다고 하죠. 해지의 사전적 의미는 울타리, 대비책 이런 의미죠. 외부로부터 위협을 피한다, 그런 종류의 의미입니다. 폭락이 올 것 같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완벽하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욕심만 조금 줄이면요. 보통의 경우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보호를 받는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되고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레버리지와 인플레이션보다는 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폭락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역으로 독이 되죠. 100만짜리 집을 20만 다운페이를 하고 샀을 때 이게 80만 이하로 떨어지면 빵통이 되는 거죠. 그때 팔면 20만 불이 100% 다 날아가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고 회복은 하죠. 늘 그랬죠. 조금 내려갔다가 또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또 막 올라갑니다. 실제로 집 가격이 떨어진 그 기간은 2008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11년 10월까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불과 3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해서 10년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08년 집값을 훌쩍 넘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3년은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뒤에는요?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레버리지가 독이 되는 거죠. 그때 못 버티면 말 그대로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요즘 주위에 보면 내년부터 집값이 내려간다고 방방거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주위에 꼭 있을 것입니다. bear, 그러니까 마켓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극비관론자들, 그러니까 내년부터 무조건 내려간다고 확신을 하시는 마켓 비관론자들에게 그분들한테 30년 뒤에 이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30년 뒤에는 그분들조차도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부동산은, 특히 미국 부동산은 훌륭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역풍이 불었을 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플레이션. 집값이 떨어질 때도 인플레이션은 왔습니다. 물가가 올랐죠. 기름값도 올랐고요. 하지만 그간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의 경우 100%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보호를 못 받는 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집값은 떨어졌지만 물가는 같은 기간 슬금슬금 올랐고요. 렌트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렌트 가격도 슬금슬금 올랐죠. 그 이후에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올라갔고요. 보시다시피 폭락이 왔을 때 버틸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해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죠. 부동산의 해지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렌트 수익입니다. 원금, 이자, 보험, 세금, HOA를 렌트비가 커버를 해준다면 폭락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만 불을 다운페이를 하고 100만 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5천 불이고 들어오는 돈이 5천 달러만 되면 혹은 뭐 그게 조금 더 못 미치더라도 버틸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경기가 막 안 좋아지고 이렇더라도 단기간만 잘 버티면 됩니다. 이때 잘 버티면 되는 것을 사실은 은행도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은행들이 론 모디피케이션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줘서 페이먼트를 낮춰주죠. 가령 예를 들어 나가는 돈이 5천이고 렌트비로 들어오는 돈이 6천이라서 한 달에 1,000불씩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라면 집값이 얼마나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100만짜리가 50만으로 떨어져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한 달에 1,000불씩 들어오니까요. 2년 동안 떨어지던 3년 동안 떨어지던 어차피 10년 뒤에는 오를 것이니까요. 그동안 나는 아주 싼 데 가서 살면 되니까 뭐 보시다시피 렌트 수익은 부동산의 완벽한 해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지로 렌트 수익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렌트가 비교적 잘 나가는 로케이션을 선점해야 하고요. 페이먼트가 렌트와 비슷하든지 조금 낮으면 더 좋고요. 이 두 가지 정도만 맞춘다면 설사 부동산이 하락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지가 되죠. 참 쉽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한번 볼까요? 주식은 해지로 쓸 수 있는 것이 좀 더 많습니다. 롱도 있고 숏도 있고 뭐 인덱스도 있고 선물 옵션도 있고 뭐 예전에는 금, 은, 달러도 해지를 썼죠. 지금은 금, 은이 주식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 은은 해지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폭락하면 금, 은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하고 뭐 이렇게 친구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댕기니까 떨어질 때만 같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죠. 뭐 또 주식이 폭락을 하면 금값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죠. 어쨌든 주식하고 금이 함께 다니니까 저는 금, 은은 해지해서 뺐습니다. 주식이 내려가면 금, 은도 같이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죠. 물론 주식이 내려가더라도 금, 은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지 저는 그거 말고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뭐 굳이 확신이 없는 것으로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 역시 당연히 해지 역할을 합니다. 기업만 튼실을 하다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것이고 내려가 있는 동안에 배당금이 따박따박 나와줘서 돈을 불려주죠. 기업만 튼실하면 때 되면 다 올라갈 것이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배당금 때문에 돈은 늘어 있을 것이고요. 배당금이 좋은 주는 뭐 집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배당금 좋은 주식은 사실 좀 재미가 좀 없죠. 주식 투자에 시간이 별로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뭐 적게 먹고 적게 사는 하지만 자산은 거의 무조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배당금 주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식은 위로 올라가야지만 돈을 벌죠.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롱 포지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돈을 버는 포지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내려가도 돈을 벌 수 있어야지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사놔야 한다는 거죠. 선물 옵션으로 해지하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옵션 콜 매도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옵션 콜 매도를 1,000만 원어치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돈을 잃습니다. 이건 쉽죠. 단순하게 올라가면 돈을 잃는 겁니다. 반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옵션은 만기 날짜가 있는데요.
만기 날짜까지 내가 매도한 선에서 그 밑에서만 끝이 나면 여기서 끝나든지 아니면 뭐 저 밑에 떨어져서 100이 되든 1이 되든 하여튼 어디에든 이 밑에서만 끝이 나면 그 이 숫자 내가 정해놓은 이 숫자 밑에서만 끝이 나면 10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려가면 돈을 버는 건데 만기 날에 맞춰가지고 만기 날에 1000만 원을 벌 수를 있는 것입니다. 요 밑에서만 끝이 나면 무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돈을 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만기가 오기 전에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든지 뭐 손해를 보고 그냥 팔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콜 옵션 매도를 하면 1000만 원치를 매도를 하면요, 어디에서 끝나든지 1000만 원은 버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잃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면 갈수록 돈을 무한대로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무한대라는 말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물 옵션 하면 그 무한대 그 소리 때문에 다들 겁을 내는데 주식도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주식을 여기에서 사고 콜 옵션을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옵션 만기 때까지 주식이 300만 원이 떨어지더라도 콜 옵션 매도해서 여기에서는 돈을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700만 원을 버는 것이겠죠. 반대로 주식이 이렇게 지정해준 콜 매도를 이렇게 지정해져 있는 이 선을 뚫고 올라가서 300만 원이 올라갔다면 주식에서는 300만 원을 벌었지만 콜 옵션에서는 돈을 300만 원 잃었으니까 본전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 게 그게 기술입니다. 뭐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 때 콜옵션을 매도를 했을 때 여기에서 얼마를 잃는 것인가를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 300만 원을 벌었는데 콜옵션에서 1000만 원을 잃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주식에서 300만 원을 벌었을 때 옵션에서 300 약간 이하로 잃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경영학도들이 아니고 수학도하고 물리학도들이 엄청 잘합니다. 계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하튼 콜 옵션 매도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리고 주식을 여기에서 샀을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에 딱 가 있으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600에서 시작을 했고 콜옵션을 여기에다가 해치로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 그러면 만기 날까지 650 갔다가 550 갔다가 400 갔다가 500 갔다가 600 갔다가 만기 날에 그 옵션 만기 날에 600에 딱 와 있으면 주식으로 돈 버는 없죠. 600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600에서 끝이 났으니까 제로 달라져. 번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하지만 콜 옵션 매도에서는 10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콜 옵션 지정선 밑에서 끝났으니까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에 있으니까 뭐 돈 하나도 못 벌었는 거고요. 뭐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해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 연수익 100% 이상 만드는 초고수들이 지난 몇 달간 돈을 벌기는 벌었겠지만 수익이 주식이 올라간 만큼 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코스피가 2200 이상 올라갈 때부터는 해치를 좀 세게 걸었을 것이거든요.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한국 주식의 히스토리상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코스피는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 있었으니까요. 마치 코스피는 22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랬죠. 당연히 초고수들은 2200 언저리에서부터는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해치를 좀 심하게 걸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2200에서 3000까지 올라갈 때 벌기는 좀 벌었겠지만 해치 때문에 올라간 만큼 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돈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봐도 조만간에 폭락이 오기는 올 것 같은데 근질거려서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폭락할 것 같을 때 쓰는 해지의 가장 쉬운 예 한 가지를 든 것이고요. 폭락장이 올 것 같을 때 주식과 부동산의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주식 채널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하고요. 주식의 해치 부분에는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같은데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안 찾아봐서도 잘은 모르겠고요. 찾아보면 뭐 많이 안 나와 있겠습니까? 조금만 연구를 하시면 주식에는 다양한 방법의 해치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을 시작할 때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린 해지는 지금 살 때 혹은 뭐 다음 달, 내년, 뭐 나중에 살 때 그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해지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친구 중에 한 명은 테슬라를 $80를 주고 산 친구가 있습니다. 스프릿 하기 전에요.
뭐 많이 샀습니다. 만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 또 스프릿을 하고 그리고 또 올라왔죠. 이 친구의 경우는 해지의 의미가 없습니다. 해지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만약에 이 친구가 해지를 하겠다고 선물 옵션 혹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걸 한다면 그거는 테슬라하고 아무 관계없는 다른 차원의 뭐 투기든 투자든 하는 것이지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는 그냥 뭐 팔까 말까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내일 테슬라 주식을 산다면 불안하겠죠. 기업 수익도 뭐 그저 그렇고 배당금도 없고 올라가는 이유를 도대체 잘 모르겠고 아무리 봐도 거품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한 게 5년이 넘어가고 6년이 넘어가고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네? 에라 모르겠다, 사볼까 할 때 아무리 봐도 불안하고 안 사면 이상하고 그럴 때 해지를 쓰는 것입니다. 집을 30년 전에 30만 불을 주고 샀고 지금 100만 불이 되었고 페이오프 되었다면 해지의 의미가 없고 해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100만 불짜리가 극단적으로 30만 불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30만 불짜리들은 3만 불로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고, 아니야지 30만 불짜리 10만 불로 떨어지는 거죠. 뭐 3분의 1 토막 난다 손 치고 뭐 어쨌든 융자금이 있어서 레버리지를 쓸 때 그때 해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혹시나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안할 때 해지를 하는 것이지 좀 떨어져도 괜찮은 상황일 때 굳이 골치 아프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제 정신머리로 한국에 있다면 무조건 미국 주식이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우선 환율이 좋아서 환율 자체가 해지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저기 폭락장이 벌어져 가지고 악소리 난다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환율이 오를 것이거든요. 아주 좋은 자연스러운 해지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한국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뭐 지금과 같은 정신 상태는 안 되어 있어서 뭐 생각도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집을 하나 사려고 다운페이를 준비하려면 죽으라고 아끼고 모으고 해서 뭐 말 그대로 연끌을 해가지고 다운을 준비해서 집을 삽니다. 뭐 담은 몇천 불이든 몇백 불이든 몇만 불이든 주식 어카운트에 송금을 할 때는 쓸 거 안 쓰고 먹을 건 안 먹고 해서 주식 어카운트에 돈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남아 도는 돈으로 투자한다고 돈 많은 부자들이 더 욕심을 내서 투자하는 거라고 투기꾼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세상에 남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99.99%의 사람들은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다 빠듯하게 사는 거죠. 선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잘 불려내시고 잘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